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부터는 이제 11주차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형식으로 이제 지난주 논문에 대해서 리뷰하고 또 정리드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어떤 그런 이제 좀 사정 때문에 논문 발표자가 이제 한문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예정됐던 대로 이제 외향성과 이제 신경증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개론에 뭐 비유한다면 이제 뭐 학부 수준은 사실 성격 심리학 그 이상의 내용을 이제 포함했지만 이제 뭐 성격 심리학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논문을 통해서 주로 이제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외향성이랑 신경증 이렇게 두 가지 성격 특질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또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그런 수업과 함께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이제 논문 위주로 이제 리뷰 드리는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발표해 주셨던 이제 장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논문인데요. 그래서 늘 이제 성격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큰 주요했던 질문은 이제 성격이 과연 이제 뭐 환경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좀 변화하고 형성되는 그런 요인일까? 아니면 이제 좀 타고난 기질적으로 또 이제 유전성과 관련이 많은 그런 영역일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출발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성격 심리학이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꽤 결론은 이제 심플하죠. 그래서 최근 연구까지도 이제 바뀌고 있는 점은 없고 계속 그동안 발견했던 내용들을 이제 계속 반복 검증하고 좀 강건하게 굳건하게 이제 좀 토대를 좀 더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격 굳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유전적인 관련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영역이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굳이 한 질문 뭐 환경이냐 아니면 타고난 특질이냐 하면 타고난 특질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큰 그림화에서 이제 나오는 중요 주제들이 이제 늘 우리가 이제 지네틱한 링크 뭐 이런 연구들을 또 함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주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하나의 또 이제 지네틱한 그런 성격과 관련해서 살펴본 논문은 이제 아마 저희가 2주 뒤에 수업 때 이제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유전이나 환경이냐를 제일 잘 보여준 어떤 연구 집단은 이제 당연히 쌍둥이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 분들 이제 모집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었죠. 그래서 뭐 수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그들의 유전적인 특성, 그래서 50%의 유전자를 갖고 있냐, 아니면 100%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냐, 이걸 이제 너무 잘 보여주는, 좋은 연구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들이 뭐 입양돼서 컸는지, 아니면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컸는지, 뭐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토대를 마련해준 이제 뭐 연구 어떤 표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역시도 이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유전하고 이제 환경의 관련성을 이제 분석하는 논문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랬을 때 성격과 특히 이제 흥미의 어떤 영역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어떤 갖게 되는 그런 관심사라든가 흥미, 이게 이제 성격과 상당 부분 이제 좀 중첩돼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걸 이제 함께 살펴본 꽤 굵직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일반적인 흥미가 분명히 이제 개인차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당연히 관심사가 다르고 좋아하거나 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이제 분야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벌어지는 개인차가 이제 과연 어떤 뭐 유전적인 것에 의한 건지 환경적인 것에 의한 건지 그랬을 때 또 성격과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이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본 그런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료를 이제 이용해서 그런 집단을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분석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차별점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맨 처음에 이제 뭐 친구들의 어떤 지인 보고 5명과 자기 보고를 함께 이제 성격에 대한 이제 독립 변수를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또 지인보가 갖는 유용성, 그다음에 지인들이 뭐 얼마나 뭐 나아가서 이 사람의 성격을 토대로 뭐 사망 시점까지 예측하더라, 뭐 이런 이제 연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보고를 넘어서서 자기 보고와 그다음에 또 두 명의 지인 레포트를 이제 함께 받은 그런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성격심리 분야에서 삶의 성격심리 분야에서 이제 가장 뭐 유명한 저널이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제 PSPB라고 이제 되게 뭐 전통이 깊은 그래서 뭐 JPSP에 약간 준하는 약간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Q1, Q2를 왔다 갔다 하는 되게 좀 우수한 저널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긴 페이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제가 뭐 설명드린 그런 이제 부분 때 이제 녹여서 설명을 드리거나 하고 있는데 마침 이 논문은 또 이제 분량상은 또 이제 콤팩트하게 쓰여진 편이기에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PSPB 페이퍼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함께 살펴보는 또 이런 기회를 이제 맞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 때문에 선정했던 이유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좀 그만큼 이제 준해서 흥미롭지는 못했던 것 같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이 연구가 이제 갖게 되는 연구 질문,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흥미나 관심사가 어디서 이제 출발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런 흥미들이 단순히 어떤 성격의 이제 표현인 건지, 그래서 이제 성격으로 인해서 발휘되는 어떤 그런 표현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제 성격과 관련이 있겠지만 어떤 나름의 흥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유전적인 기반을 가진 독립적인 심리적 특성인 건가? 이걸 이제 다루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도 꽤 중요한 연구 질문을 던진 그런 논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사실 이게 번역상 이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서 흥미, 관심사 뭐 둘 다 상관없이 동의어로 이제 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은 interest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성격과 이제 흥미의 차이를 이제 정의를 해보자면, 이제 성격은 저희가 이제 계속 한 학기 내내 걸쳐서 다뤄져 오고 있는 그런 이제 변인이죠.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정서, 사고, 행동 경향,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어떤 가장 대표적인 성격 특질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심리적인 특질. 그랬을 때 이제 성격이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하는지 좀 이런 걸 많이 설명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흥미라는 거는 이제 분명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저자들이 이제 좀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가져온 정의는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대상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선호랑 동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의 차이는 아마 저자들이 뭐 이런 일련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이제 하면서 차이를 이제 구분하지만 성격은 뭐 이 사람이 대체로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뭐 이걸 이제 설명한다면 좀 흥미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좀 동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된 그런 점에서 이제 정의상 아마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이제 선행 연구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은 일단 그동안 이제 많이 상충되는 이론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관점은 이제 흥미가 약간 성격의 결과일 것이다 라는 이제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성격에서 파생된 뭐 그런 부분의 표현이 뭐 흥미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땐 이제 성격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좀 기질적으로 타고난 그래서 생물학적에 기반한 기본 경향이기 때문에 아마 흥미는 약간 이런 성격이 환경 속에서 이제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대표적인 예시로 뭐 개방성 같은 게 이제 높은 사람들은 좀 예술적이거나 약간 이런 지적인 흥미를 이제 조금 더 많이 예측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예를 들면서 흥미가 이제 성격의 결과일 것이라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관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충되지만 흥미가 성격과는 이제 구별되는 독립적인 특성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서포트하는 이제 선행 연구로는 이제 성격과 흥미가 갖는 상관관계가 뭐 보통에서 중간 정도였고, 그래서 흥미는 특히나 이제 좀 더 어떤 개인의 목표, 가치, 열망 이런 것과 조금 더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 하에서는 이제 흥미가 어떤 성격의 부산물, 그래서 뭐 성격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이제 독립된 별도 이제 동기 체제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약간 두 가지의 상충되는 이론적인 어떤 배경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적 배경을 가져오면서 이제 서론에 잠깐 등장했던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self determination theory라고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뭐 데시랑 라이언이한 되게 이제 뭐 유명한 뭐 학자분들이 소개했던 메인 주요 이제 뭐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나중에 행복과 성격을 말씀드릴 때 뭐 행복에 대한 전반적인 뭐 그런 또 개론 수준의 그런 개론 이상이지만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때 마주하게 될 그런 이론일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결정 이론이고 그래서 인간이 약간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율성, 그다음에 유능감, 뭐 관계성,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인 건데 뭐 이런 이론을 이제 토대로 놓고 볼때 흥미는 이제 내적으로 조절되는 자기 결정 이런 이론하에 내재적인 동기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외적인 목표 뭐 돈을 더 많이 번다든가 뭐 승진을 한다든가 약간 이런 걸 이제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외재적 동기랑 다르게 약간 그 자체 우리가 내적으로 뭔가 바람직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런 내적 동기랑 되게 맞닿아 있는 그런 요소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되게 유명한 이론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소개하는 거는 그랬을 때 이제 흥미가 어떤 성격 결과인 건지 아니면 성격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특성인 건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별도의 동기 체계인 건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self determination theory 아마 저희가 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이제 똑같은 내용을 아마 소개가 될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왜 이게 이제 유다이모닉 포지션 그래서 저희가 뭐 번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학습과 뭐 활력 개념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약간 유다이모닉한 측면에 대한 그 약간의 언급이 살짝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역시도 이제 후속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인간이 뭐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 뭐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는데 흥미는 약간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좀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지 않냐라는 걸 좀 언급하면서 뭐 선행 연구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약간 이런 상충되는 이론 배경을 이제 토대로 놓고 봤을 때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지는 연구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여러 가지 평가자, 그래서 자기 보고뿐만 아니라 두 명의 지인 평가를 사용해서 뭐 이런 이제 행동 유전학 연구를 뭐 한다고 언급을 하는데, 사실 말이 행동 유전학인 거고, 이제 살펴본 거는 거의 이제 설문에 기반한, 하지만 이제 굉장히 뭐 쉬운 설명은 당연히 아니죠. 설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쌍둥이 자유를 통해서 이제 다수 평가자를 이제 포함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이제 또 한 번의 뭐 최초 연구이자 뭐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죠. 그래서 다수 평가자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제 타당도 측면에서 약간 적어도 한 개인의 자기 보고라면 이제 한 데이터 포인트만 이제 추출할 수 있다면 이제 이 개인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이제 평균을 이제 확보해서 좀 타당도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평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에서도 이제 또래 평정들, 그래서 또래 평가를 가져와서 성격 관련한 어떤 기준을 예측할 때 있어서는 이제 당연히 자기 보고보다 조금 더 유의미한 추가 타당도를 이제 제공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역시도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지인 평가가 추가로 이제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쌍둥이 자료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흥미랑 성격이 어떤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 환경적인 건지 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데 좀 더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흥미는 이제 꽤 세분화돼서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흥미 영역을 정했냐 하면 이제 뭐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지만 사실 또 큰 메커니즘 같아요. 그래서 뭐 설문조사 통해서 이제 뭐 쭉쭉쭉 뭐 흥미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뭐 분석해서 뭐 이런 통계치를 만족해서 결국 이제 이런 크게 뭐 7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이 연구는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질적으로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이고, 그래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이제 자료 분석을 했고, 그래서 지인 보호까지 이제 포함한 쌍둥이 자료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요 측정 문항은 이제 성격. 그래서 뭐 이 연구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독일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 심리 관련해서는.
그래서 성격 뭐 독일어판 이제 빅5 척도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흥미는 이제 독일의 뭐 이런 흥미 척도를 가져왔는데, 특히나 이제 저자들이 뭐 이런 요인 분석, 뭐 이런 이제 통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크게 7가지 영역에서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글씨로 이제 궁금하신 선생님들 위해서 참고 용어만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런 7가지 영역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도출된 7가지 흥미 영역은 앞에서 살펴봤던 영역인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7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선생님들만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예시로 이제 도움을 얻으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7가지에 있어서 흥미 영역을 구분해서 이제 살펴본 결과, 이제 메인 결과에는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흥미 역시도 이제 유전적인 영향 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의 유전율은 꽤 설명률이 크다면 이제 뭐 흥미는 뭐 그 정도까지는 크진 않지만 또 이제 유전적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흥미도 성격처럼 이제 상당하게 이제 유전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살펴봤던 이런 7가지 영역에 걸쳐서는 세부적으로 이제 유전율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유전적 영향이 있냐? 그러면 이게 뭐 유전적 영향이 굉장히 컸던 흥미에 대한 세부 영역들, 다음 유전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뭐 세부 영역들, 뭐 이렇게 이제 저자들이 소개한 연구의 세부 결과이고, 크게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뭐 흥미로운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 좋게 이제 보충 자료식으로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흥미 역시도 이제 유전적인 기반을 갖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메인 포인트는 근데 이제 성격과 흥미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자들의 뭐 어떤 예상과 일치하게 뭐 개방성이 특히나 뭐 예술적, 문화적, 지적 관심과 되게 이제 강한 상관관이 있었고, 그다음 외향성, 뭐 쾌락적인 활동적인 그런 흥미랑 관심이 관련이 되었고, 그다음 뭐 우호성, 그다음 사회적, 교육적 뭐 이런 흥미랑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격과 흥미가 뭐 그렇게까지 동떨어진 건 아니고 상관관계는 있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변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격이 어떤 흥미의 유전적 기반의 일부만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특성이 흥미의 유전적 분산 중에는 35%만 설명하고 어떤 환경적 분산 중에서도 9%만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격과 흥미가 이제 분명히 이제 유전적 기반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만 설명한다라고 이제 뭐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결과는 이제 크게 이렇게 3가지로만 이제 이해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흥미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대립되는 이론 관점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성격의 뭐 표현적인 결과냐 했을 때 단순한 이런 부산물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미가 성격과 유전적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제 성격과 구분되는 고유한 유전적 기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흥미가 성격과 함께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어떤 독립적인 심리 체계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 연구에 갖고 있는 한계는 또 이제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표본이 여성 중심이다 보니 이제 완전히 대표적이지 않아서 일반화인데 이제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하나 더는 이제 빅5의 하위 패시 수준까지는 분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이제 신경증과 외향성 관련해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제 6가지가 뭐 외향성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눠서 측정할 수 있고 신경증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측정할 수 있다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뭐 6가지 이제 페시스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해서 이제 6, 2로 이제 뭐 세부 영역들을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좀 의아한 뭐 이런 개념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그래도 이제 재밌고 흥미로운 질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늘 이제 조금 더 활발해진 그런 이제 토론으로 이어지길 이제 또 다음 수업에서 기대를 이제 하고, 저도 또 이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요인 중에서 뭐 우리가 외향성이라는 거, 꼭 모두가 자기 주장이 강할까? 뭐 이거 되게 이제 좋은 이제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어떤 가설을 정해놓다기보다는 이제 외향성이
높으신 분들을 이제 여러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어떤 통계적 이들을 이제 분석하고 요인을 마련했을 때, 뭐 대체로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큰 주요한 특징의 6가지 차원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자기 주장이 또 강한 것들, 그래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약간 리더의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이제 행동 예측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왜 모든 이제 성격 척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런 요인도 있었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단축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두가 이제 좀 더 액센트를 두고 이제 강조를 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 하위 수준에 맞닿지 못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구 역시도 이제 빅5의 이제 어떤 외향성별, 그다음 신경절별 그런 이제 6가지의 하위 수준까지는 이제 포함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외향성, 신경증 역시도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많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수준에서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외향성이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얻고 있고, 또 신경증 연구 결과를 얻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간과되거나 이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연구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도 있고 사실 세부적인 7개 영역에 흥미해서 살펴보면은 또 그렇게 이제 단순한 결과로 이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연구를 이제 큰 한 포인트에서 크게 좀 이해하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 더 중요하고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응용하거나 어떤 접목하거나 큰 포인트로 가져감에 있어서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논문 역시도 이제 뭐 약간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관심사 혹은 흥미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성격의 결과는 아니고 이제 성격과 유전자 연결된 측면이 있지만 이제 흥미 역시도 이제 고유한 유전적 기반을 가진 좀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동기적인 특성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저자들이 여기서 이제 얻은 힌트는 이제 성격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좀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좀 흥미는 이제 우리가 좀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기 수준에 조금 더 맞닿아 있는 이제 되게 고유한 이제 독립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성격만으로는 부족하고 뭐 성격, 흥미, 그다음 어떤 개인이 가진 목표, 그다음 가치,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함께 고려돼서 이제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큰 그림, 그다음에 큰 연구 질문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그런 이제 페이퍼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선생님들 너무 이제 계속 직장과 병행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다음 늘 이제 늦은 시간에도 이제 항상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네, 이끌어 주셔서 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번에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원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수업에서 뵙겠습니다.